가끔 6시 내 고향이라는 KBS TV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 화면 속에 나오는 그 주변 배경이라든지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익숙하고 그래서 정겹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끔씩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예 마을 회관에 와서 같이 밥을 공동으로 해먹고 잠도 같이 자고 거기서 놀이도 같이 하고 서로가 타임 투게더도 함께 하고 있는 아예 그래서 한 가족 이상으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은 볼 때가 있는데요.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사는 장면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죠. 왜 여자들은, 할머니들은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게 가능한데, 이 남자들은, 할아버지들은 왜 그게 안 될까? 아마 이 남자의 습성 중에 하나가 모래알 같은 습성이 있어서 각자가 따로 떨어져 있지 서로가 융합되거나 뭉치지는 않는 특징이 있어서일 테고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진흙과 같은 습성이 있어서 모이면 서로가 잘 뭉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자에게는 자가 발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자 기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지만 남자는 자가 발전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여자는 혼자가 되어도 거뜬히 살아갈 수가 있지만 자가 발전 기능이 없는 남자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고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요. 나이 들어가는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 딸, 돈, 건강, 친구, 찜질방 이렇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아내, 마누라, 집사람, 안사람, 애기 엄마 이렇게 된다고 하지요. 여자에게 자가 발전 기능이 있다는 이 말은 여자는 결코 약하거나 남자에 비해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도외시되고 외면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경사회와 전쟁 때문이었더라. 농경사회 또 전쟁에서는 남자의 어떤 근력이 필요하고 강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자는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었더라. 그런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농경사회도 이미 바뀌었고 또 전쟁의 빈도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이 도외시되었던 여성이 무대의 전면으로 나설 시기가 되었다. 오히려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여성의 힘이 더 커진 전적인 여성의 시대가 되었다라고까지 합니다. 요즘에 많은 중년 남자들은 한국 사회는 이미 모계 사회가 되었다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요. SC에서 시행하는, 모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상담을 1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분들도 들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남자만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미안하니까 자기도 같이 참석하겠다라고 해서 부부가 온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에 오면서 여성이 가정폭력의 가해자, 행위자가 되어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성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여성의 무대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삶의 주체로 나섰다는 말은 돕는 주체로 나섰다는 뜻이고 돕는다는 말의 전제는 도움을 주는 쪽이 도움을 받는 쪽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존에 관한 이 남자들의 어떤 기능과 관계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가정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것들은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은 여성들이 월등히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여성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관계의 역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역설이란 둘 다가 위너가 되는 관점이고, 그래서 주면 줄수록 도리어 풍성해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자, 이를테면 여성이 남성에게 100이라는 에너지를 준다고 합시다. 남성이 그 에너지를 받았을 때 여성은 자동으로 100이라는 에너지가 또 생성이 됩니다. 여성이 건네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남자가 그 힘을 통해서 200의 에너지를 만드는 순간 여성의 충전 게이지도 자동으로 200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쪽에서는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주면 줄수록 또 이쪽에서는 받으니까 좋고, 주고 받고 주어도 또 생성되고, 그러니까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관계의 역설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생존의 원리는 give and take, 주고받거니, 제로섬 게임 이렇게 되는 거지만 관계의 법칙에서는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주는 쪽이 더 풍성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더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관계의 역설은 give and forget입니다.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여자의 습성은 이 성령님의 역할과 아주 닮은 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령님은 Holy Spirit, Holy Ghost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 H를 써서 help라고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돕는 자, 성령님의 역할이 도와주시는 분, 이런 역할인데 바로 이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여성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헬퍼가 되는 것은 바로 카운셀러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another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바톤 터치를 해서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에 당신이 직접 갈 수 없는 대신 어머니를 대리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여성을 보내셨다면 당연히 능력이 많은 존재로, 그래서 자가 발전 기능을 탑재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혜로운 남자는 이 자가 발전 기능을 가진 여자가 집 안에서 활짝 필 수 있도록 그 아내를 사랑해 줍니다. 이 아내라는 말이 안에서 비치는 해, 안에 있는 해, 그래서 안해에서 온 말이라고 했는데요. 아내가 활짝 피어야 온 집안에 행복의 향기가 가득 필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는 여성 그대의 사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번역될 때 여성 그대의 사명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인격 상실의 시대에 여성 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소 긴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 지구의 역사가 그동안 남성 중심이었고 인격 상실을 초래했다는 이야기였고 그 인격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쪽은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이 본격적으로 가정이든 사회든 가서 역할을 해주어야 인격 상실을 치료할 수가 있다. 이런 논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발전 기능을 탑재한 여성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여성성, 여성의 기능들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여자에게 자가 발전 기능을 탑재하셨을까? 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각 가정에 파송하셨을까?